안녕하세요. 벌써 다섯 번째 이제 비디오네요. 블루 버넷이고요. 미국 이민 와서 2013년에 정식으로 이민 왔고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녀 교육 문제 또 자녀의 미국 생활 적응 문제 나중에 이제 그 남편과 아내 어떤 그 어른들의 문제 부분에서도 제가 논의를 할 거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일단 오늘은 조금 더 자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이민을 고민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 적지 않은 이유인 건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주제를 한번 뽑았어요. 근데 아마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도 포함되고요. 제가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미국에서 만난 저 리얼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는 백인 친구가 있는데 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백인을 보면 여기서 보면 다 그냥 로컬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 3대, 4대, 뭐 5 generation 그러면 벌써 이제 뭐 자기가 뭐 유럽에서 왔다든지 이런 게 희미해지거나 뭐 자기가 어디 나라 출신인지도 모르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정도 되거나 1.5세 정도 되는 백인들을 보면 생김새는 로컬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미그런트 후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민 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미국 이민 온 거랑 비슷한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쪽은 굉장히 장점이 일단 얼굴 생김새가 백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별이랄까? 그죠? 왜냐면 지금은 좀 많이 낮은 건 사실인데, 제가 20년 전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어디 가면 이제 에이시안 너무 확실하니까 Where are you from을 많이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물론 미국 사람도 서로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는데, 근데 물어보는 건, 미국 사람들 물어보는 건 너는 고향이 어디냐, 쉽게 말하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왔는지, 보통 나라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LA, California.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래서 나도 어스틴 왔다 그러면 너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냐? 근데 예전에 처음에는 그런 질문에 좀 상처라기 좀 보다는 자격지심, 왜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백인들은 뭐 그런 어차피 얼굴 생김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억양이 심한 러시아 사람도 딱 봤을 때 뭐 여기서 원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에이시안들은 대부분 이민자일 거라고 단정을 하죠.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그죠? 한국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이제 미국 생활 한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K-팝, K-뷰티, 그죠? K-드라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즘에 한글 배우는 사람, 외국 사람이 많은 거 아세요? 놀랄 텐데, 그럼 제가 그거부터 재미있으니까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신 쪽에 근방에 그 미럽인데, 코리안 치면 저도 제 가입된 데 있어요. 어신 한글 카페 보이시죠? 이거 그 리더가 그 흑인 친구인데 그 한국말도 잘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 다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 글자, 한글을 배워요. 제가 갔었는데 궁금해서, 사실은 제 아이 한글을 좀, 우리말은 말로는 하는데 이 글자 읽는 거가 너무 서툴러서 데려갔었거든요. 자녀 직접 교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차라리 다른 아이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갔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리더도 외국 사람이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영어 교사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더가. 그리고 보면 한국 문화클럽 이런 데에 저도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두 명, 뭐 그 사람도 이제 교포, 그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 거기 뭐 미국 사람, 히스패닉 뭐 다 섞여 있고,
정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막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 가서 떡볶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한국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그건 좋은 얘기죠, 그죠? 길을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미더블 얘기하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자녀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고 가정하시고 이민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 좀 잘 사귀는지. 외국 친구는 많이 다르잖아요. 생김새도부터 다른데. 그러니까 좀 낯선 아이하고 좀 잘 지내는 편인지. 너무 낯을 심하게 가리고 우리 아이도 낯을 가리는데 참고로. 근데 뭐 여기 흑인 친구나 백인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흑인 아이예요. 또 이쁘게 생겼는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친구만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몇 살에 오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오는지, 중학교 때 오는지, 고등학교 때 오는지. 고등학교면 아마 이민을 더 주저하실 가능성이 있는 게 제 친구나 아는 사람 보면 오면은 이제 대학 문제 때문에 그죠? 너무 늦게 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민을 고민하시는 게 자녀가 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가 이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정도까지 타이밍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 아이는 만으로 2살 반, 한국 나이로 4살 때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특별히 한국에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말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영어 타픽이 여기 밑에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영어에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자마자 여기 그 플레이데이트 저기 놀이 친구 이웃과 이렇게 만나서 같은 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플레이데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 외국 친구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배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유치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유아원 다닐 때도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한국교회 이제 여기에 교포분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죠? 1.5세. 근데 너무 걱정한다. 크리스, 너무 걱정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히려 반대가 될 거고, 영어는 이제 학교, 초등학교 다니면 너무 잘해지기 때문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게 아주 어려오면은 아무래도 좀 걸리죠. 6개월, 1년, 2년 차이에 따라서 다르는데, 아이에 따라서. 좀 몇 년 지나면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은 다행히도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고 제가 집에서 가능하면 한국말로 하려고 해요. 우리말로. 그 강제하니까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이 글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리딩, 라이팅은 따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그래서 이제 많이 이민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귀하의 자녀분이 영어를 잘하시는지, 영어에 거부감이 없는지, 그죠? 언어 좋아한다 그러면 좋죠. 산수나 수학은 한국 애들이 못하는 경우를 참 거의 한국 애들은 워낙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을 모르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학교 다니기 전부터 막 부모님 강제로 시키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때부터 다 뛴 애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리 다 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도 애들이 주변에, 물론 잘하는 애 친구도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은 못해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수는.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영어가 문제인데 영어를 잘하는 게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계속 학교 생활하고 그죠? 그건 이머전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몰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숙제도 이제 다 영어로 특히 책을 많이 읽으면서부터는 어휘력도 많이 늘고 저절로 잘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오면은 저희 아이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에 오면은 문제가 없.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시간이 더 걸리고
물론 어른보다야 뭐 더 빠르겠지만, 근데 미국에도 그 뭐 왕따 문화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 저희 학교나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 들으면 어떤 학교에는 약간 백인들끼리 지네끼리 모여 다니고 뭐 일부러 왕따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말도 안 걸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은 적은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게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런 걸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음식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뭐 피자도 먹고 하는데 뭐 이런 음식 같은 거가 적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게, 아이들은 뭐 대부분 적응을 잘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이제 입맛이 거의 뭐 그죠? 이제 이 노인 입맛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거나 잘 먹으면 상관없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요거는 제가 특이한 걸 썼는데, 여기 오셔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국을 가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 힘들어도 제가 보냈거든요. 쉽진 않지만. 근데 가서 그 한국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우리 아이가 그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면은 그 주소지에 따라서 그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지서를 갖고 있어서 그 같은 학교에 전화해서 이 교포고 이러이러한데, 방학에 가서 이제 한국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내고 싶다. 그럼 대부분 결론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받으면 뭐 며칠 후에 다시 알려주겠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청강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학비를 내진 않아요, 특별히. 근데 뭐 점심값이라든지 뭐 기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내야 되죠. 네, 내고 가서 똑같이 수업을 엑스트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청강생으로. 그 웨이버라 그러죠, 미국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뭐 학교에 다치거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소송 안 걸겠다, 그죠? 문제 삼지 않겠다, 클레임 걸지 않겠다, 그런 각서 같은 걸 써야 돼요. 예.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한번 비디오를 좀 자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하여튼 그 제가 그래서 보낸 거예요. 2번 했는데 1학년, 2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말은 하는데 벌써 그것도 2, 3년 전이잖아요. 가니까 벌써 1, 2학년 한국어에는 벌써 막 책을 뭐 내가 봐도 너무 글자도 많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애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역으로.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민 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적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한국으로 가면 다시 이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좀 재미난 토픽이 있는데 Third Culture Kid라고 해가지고 Third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 처음에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까 그 유럽 이민자라고 했던 그분 폴란드인가? 하여튼 그분이 좀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저한테 Third Culture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이민자 같은 사람은 만약에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이런 뭐 First Culture, 그죠? 첫 번째 문화가 되는 거고 뭐 이질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포래도 아예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도 전혀 모르고 그냥 미국식 가정으로만 100% 받았다 치면 그 아이는 아시안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그냥 미국에 100%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5세나 아니면 중간에 왔어서 양쪽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그게 단점처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장점이자면 1+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링구얼이 되면 교육적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은 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미국인데 영어밖에 못한다. 그죠? 그게 그래서 여기 이걸 잘 읽어보시면 그 서드 컬처는 그 이제 태어난 곳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민 오거나 잠시 사는 곳, 그 외국인이 되겠죠. 이 세컨드 컬처가 되는데 이게 컴바인이 돼서 그 아이만의 독특한 서드 컬처 키드의 특성을 갖는 거죠.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만 계속 있던 애와 이 미국에서만 그냥 한국말도 못하고 하는 애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토픽인데, 그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바이링구얼 써있죠. 트라이앵글 바이링구얼이 되는 거고, 사실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토픽이 많이 길어지네요. 제가 다 말씀드렸나요? 몇 살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뭐 다음 시리즈로 다른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자녀가 어렸을 때 오면 여기 영어 문화나 영어 언어 캐치업하는 거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이나는 부분과 또 아까 같이 뭐 왕따 당할 가능성이라든지 뭐 인종차별, 근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제가 지금 있는 어스 텍사스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일전에 들은 거는 이제 동부 쪽에 좀 뉴욕이나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쪽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 약간의 그런 게 들은 적은 있지만 저희 아이나 저희 쪽은 아직은 그런 크게 우려될 만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거를 들은 적이나 없었습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 비디오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이메일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좋은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